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된 주정부의 자택격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많은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면 마스크를 가능한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도 전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록이 계속 호전되어야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 스스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내 및 실외 모임의 한도를 높이는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종교 서비스를 포함한 실내 모임은 건물 최대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대 50명 중 더 낮은 쪽에서 허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야외 모임의 경우 1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주지사 측은 하지만 테마파크, 워터파크 그리고 아케이드는 이번 시행에서 제외돼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오는 22일부터 공용 수영장을 오픈하게 되고 7월 6일부터는 뉴저지주 내 고등학교 졸업식이 가능해집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백인 교통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28살의 피해자 모리스 고든이 교통경찰의 총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경찰 랜들 웨첼은 지난달 23일 오전 6시 30분경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시속 110마일로 달린 고든의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우고 속도 위반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경찰은 티켓 발부를 위해 경찰차로 돌아갔지만 고든은 차량에 문제가 생긴 듯 곧바로 자신의 차에서 내립니다. 이후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대기하던 고든은 돌연 경찰차에서 내렸고 경찰이 제지에 나서면서 차량 밖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으로 돌아가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잠시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뉴저지주 검찰 측은 고든이 경찰차 운전석에 타려고 했다면서 처음에는 후추 스프레이로 제압하려 했다가 고든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몸싸움 끝에 6발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브롱스 등 뉴욕시 각 지역에서 일어난 약탈 사건 피해 업주들이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평화 시위와 함께 브롱스, 웨스트 빌리지, 맨해튼 미드타운 등에서 약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탈범들이 시위를 틈타 백화점, 고가 의류점, 고급 브랜드 신발 가게는 물론 술집과 운전학원 등까지 침입해 돈이 되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지 탈취하는 사건이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뉴욕시 전역에서 약탈범에 의해 파괴되거나 물품을 탈취당한 업소는 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브롱스의 업소 업주들은 지난주 약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근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시위를 지켜보던 경찰에 여러 차례 약탈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이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경의 이 같은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현재 1년에 60억 달러 수준인 뉴욕시경 예산을 앞으로 4년에 걸쳐 11억 달러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인 경관에 의해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그의 고향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때맞춰 미 전역에서도 관련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정오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은 플로이드가 생애 대부분을 보낸 고향에서 치러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온라인으로 그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현장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As you said, Gianna, your daddy will have changed the world. May God be with you, George Floyd, and your family. 플로이드의 시신은 휴스턴 남쪽에 자리한 펄랜드에 안장됐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 묘소 바로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그를 추도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기점으로 공식 추도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그의 사망을 애도하는 물결은 미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의 죽음이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등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최근 들어 미 각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재확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위가 끝나 잠복기를 거치는 1,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에 경제 정상화로 비즈니스가 문을 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진정되고 있지만 22개 주 신규 확진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시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시위대를 향해 발포된 최루가스나 화학물질이 기침과 콧물,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면서 시위대가 마스크를 계속 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22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어 전체 확진자는 203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확진자는 13만 4천여 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중 LA 카운티는 절반에 해당하는 6만 4천여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진행 중으로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72시간 보이는 사람은 감염을 의심해보고 응급실이나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도 시위의 경제 정상화로 코로나19 전파 잠재력이 높아진 만큼 시위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영업을 재개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힐다 솔리스와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최대 2만여 명의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최대 $3,000씩 모두 카운티 예산 $6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은 직원 100명 이하 스몰 비즈니스들로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 규정에 맞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된 업소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안전 물품들을 구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현재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이며 최종 결과는 2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